대형 주거시설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17층짜리 건물이 5층 높이로 주저앉았습니다. (3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16개 층 이상이 무너져 내린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지하 주차장에 지붕 성격인 콘크리트 슬래브가 무너져 내린 곳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철근이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시멘트가 부서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쇠기둥 수십 개를 받쳐뒀습니다. 주변을 통제를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추가 붕괴가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다 해서 통제를 다 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하 1층 주차장 지붕 성격의 슬래브가 무너져 시작됐는데 지하 2층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슬래브를 지지해주는 테두리 보나 벽이 없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됐습니다. 여기는 무량판이랑 섞여서 시공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분별로 이런 구조가 있고. 지난해 1월 붕괴됐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와 같은 구조입니다. 900여 세대인 이 아파트의 현재 공정률은 67%. 오는 10월쯤 입주를 앞둔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굉장히 분노해 계신 상태에 있고요. 지금 하루하루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는데. 국토교통부는 사고 조사에 나섰고 인천시는 시공회사의 모든 공사에 대해 철저한 안전진단을 지시했습니다. GS에서 공사하는 모든 현장에 대해서 완전 점검을 다 해요. 설계도면상 하중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면 발주처인 LH의 책임일 수 있고 도면에 문제가 없었다면 시공사인 건설사의 잘못으로 결론 날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천장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고 철근은 벽 사이로 튀어나왔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 현장은 붕괴 사고 직후 모든 작업이 멈췄습니다. 지난주부터 국토부 특별 전담관 국토부 쪽에 조사위원회 지금 내려와서 지금 했고요.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GS건설은 설계대로 지었다며 LH의 책임을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붕괴 사고 열흘 만에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현장을 확인했다며 GS건설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천장 상부와 하부 철근을 고정시켜주는 연결 철근이 전체 700여 곳 가운데 30여 곳에서 설치되지 않은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이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한 건 사고 원인을 확대 조사하겠다는 국토부 발표 직후입니다. 국토부는 건축 전문가 등 12명이 포함된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을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자 뒤늦게 책임을 인정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차적인 조사가 시공사에 있어야 될 것 같고 건설 사업 관리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는지 또한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추가적으로 좀 조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GS건설은 지난해 12월 SRT 단전 사고를 일으킨 통복터널의 유지보수 시공사로 시공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 조사 결과에서 벌점을 받을 경우 GS건설은 공공건설 입찰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일어난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차단막에 가려진 채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기둥이 천장을 온전히 떠받치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구간이 무너진 겁니다. 사고 현장의 설계도. 해당 구간의 21개 기둥 중 7개에만 무게를 견디기 위한 보강철근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유사한 조건 내에서는 비슷한 넘버링이 있어야 돼요. 무량판 구조고
지배 면적 비슷하고 하중 비슷하기 때문에 전단 보강이 빠졌다는 거는 일반인이 보시기에도 이상하지 않나? 지하 주차장의 다른 구간을 봤습니다. 천장을 떠받치는 무량판의 전체 기둥 399개 중 70%인 284곳에서 보강철근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보강철근은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 설계사무소 측이 협의를 거쳐 설계를 일부 변경하면서 빠졌습니다. 공사 기간을 줄이고 편리하게 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조를 바꾼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구조로 시공된 옆 단지를 보면 모든 기둥에 보강철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GS건설은 시공사인 자신들은 설계가 바뀐 부분만 검토할 뿐 구조 설계의 적정성을 따지는 건 설계사무소의 책임이라고 설명합니다. 저희가 설계 변경하는 부위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하지만 거기서 무량판으로 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무량판으로 가는 부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설계사무소와 발주처인 LH는 GS건설이 100여 개 항목에 대해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설계에 적극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붕 무게를 견디기 위해 설치된 기둥, 철근이 콘크리트를 뚫고 나왔습니다. 기둥 주변을 초음파 장비로 촬영한 사진. 직선 사이사이에 작은 사선들이 보입니다. 기둥이 맞물리는 곳을 연결하는 전단 보강근이라는 철근입니다. 그런데 붕괴 구간을 찍었더니 이런 사선 모양의 보강 철근이 없습니다. 과중이 오더라도 이 전단 철근이 있으면 천천히 이렇게 전조 증상을 나타나게 해주거든요. 이러한 중요한 전단 철근이 없으면 어느 순간 급격한 지성적인 파괴가 일어나죠. 사고 구간의 21개 기둥 중 7개 보강 철근을 넣도록 설계됐지만 실제 시공된 건 1개뿐입니다. 모든 구간을 놓고 봐도 시공 과정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기둥이 전체 30%를 넘습니다. 전단 보강근이 사실 좀 특수한데 시간도 3배 정도 더 시간이 걸립니다. 기능들이 어려운 데니까 빼먹을 수도 있고요. 제대로 안 할 수도 있는 소진이 있죠.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따져보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감리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침해되면 공사 기간이 엄청 늘어나야 되고 감리연도 늘어나야 되고 거기만 매달려서 이게 보른다는 게 솔직히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죠. 감리업체는 보강철근 작업장 중 서너 곳만 눈으로 둘러봤고 동영상 같은 근거 자료는 남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GS건설은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방법을 바꿀 수 있다고 해명했고 감리업체는 다음 달 초에 나올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설계부터 천장을 떠받치는 기둥이 70%의 보강철근이 누락되고 시공 과정에선 더 줄어든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이제는 아파트 건물도 못 믿겠다는 성토가 이어집니다. 부실 시공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 그 어느 결과도 지금은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면 재시공밖에는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방안은 없다. GS건설이 짓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불안해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GS에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 현장에는 언제 와서 지금 체크를 할 거냐. GS건설의 고위 임원들까지 나서 안전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둘러본 건설 현장 78곳 가운데 철근 공사 같은 시공 전반을 살펴볼 수 있었던 현장은 42곳이었고 머문 시간은 짧게는 1시간, 길어도 3시간 정도입니다. 현장 관리는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거의 하루 이틀 정도 돌아봐야지 확인이 되는 거고요. 다른 현장은 초기 터파기 공사처럼 건물 구조와는 큰 관련이 없는 공정이 진행되는 곳이 대부분이고 이렇다 보니 하루에 최대 8곳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오신 시간이요. 13시 55분 정도에 오셔갖고 14시 10분 좀 넘어서 나가셨어요. GS건설은 공정률이 다른 여러 시공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던 만큼 머문 시간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임원들 일정까지 조정하며 점검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주 예정자들의 재시공 요구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 주차장 붕괴는 4월 29일에 일어났습니다. 지상부 천장이 갑자기 무너진 이 사고 이후 공사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1666세대, 17개 동이 골조 공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공정률 67%인데 시공사인 GS건설은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습니다. 최고층부터 한 개층씩 해체하는 방식으로 철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재시공 비용이라든가 기간에 대한 거는 나온 게 없습니다. 부실 공사로 인한 전면 재시공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이후 국내 두 번째 사례.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갑자기 발표됐습니다. 무량판 구조 특성상 천장을 온전히 떠받치는 기둥엔 보강 철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붕괴 지점의 기둥 거의 절반가량이 설계 단계부터 보강 철근이 빠졌습니다. 그나마 철근이 설계된 기둥도 시공 과정에서 누락한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콘크리트에서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기준 강도의 70%밖에 안 되는 골재를 그대로 타설했습니다. 철근도 콘크리트도 함량 미달인 상황에서 정원용 토사를 설계값의 2배 넘게 쌓았고 결국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뢰 문제가 들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입주민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국 국가는 판단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좀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 입주 예정자들은 재시공이 끝날 때까지 새 집을 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일단 전면 재시공은 다 전반적으로 환영하고 계신 분위기고요. 입주까지가 길어져서 기다리시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 의견을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GS건설의 재시공 결정은 발주처인 LH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발표됐습니다. 재시공 돌입 시점은 물론 보상금 규모와 비용 배분 등이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혼란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